손특강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 하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프로이드 학파에 속하는 심리학자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 주제 뽑기 바랍니다.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개인 심리학이 되겠습니다. 개인 심리학에 대한 어떤 내용이 1문단에 서술되고 있죠? 배경이죠. 즉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그런 배경들이 설명되어 있죠. 자, 1문단 주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심리학의 탄생 배경. 자, 아들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로서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자, 그러면서 이분은 개인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인간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죠. 즉 아들러는 꿈이라는 해석을 통해서 프로이트와 인연을 맺었고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프로이트가 성충동을 인간 행동의 근원으로 파가고 이를 모든 인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여기에 대해서 아들러는 반박을 하게 되죠. 이걸로 인해서 아들러가 프로이트와 거리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들러는 어떤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까? 인간을? 그렇죠. 인간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죠. 즉 개인이란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춘다.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자, 맞춘다는 뜻이 아니라 따로 나눌 수 없는 전체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특히 프로이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 인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이트는 그쵸?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죠? 유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유연상법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무의식세계를 연구하여 정신분석학을 수립한 거죠. 정신분석의 창안자죠.
됐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성격을 자, 초자, 원초와 세 개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을 이러한 부분들 간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봤던 게 프로이트란 학자입니다. 자, 이제 이 문단 주제에 복귀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은 인간의 성격 형성이죠. 예,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입장이 같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두 번째 문단 주제는 되게 쉬워지겠네요. 인간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아들러와 프로이트의 관점 차이. 됐습니까? 자,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차이를 보였다. 예, 이 부분이 바로 아들러와 프로이트 관점에서 차이가 생기는 지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보았다까지. 이 내용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러와 프로이트의 관점에 좀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특히 프로이트는, 자, 어디에 포인트를 뒀습니까? 프로이트는. 그렇죠. 사회적 관계보다 본능적인 욕구, 여기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러면 아들러는, 여러분, 어디에 포인트를 뒀어, 아들러는? 사회적 관계죠? 예. 어때요, 여러분? 관점이, 차이가. 분명히 서로 다르죠? 특히, 아들러는 사회적 관계에서 봤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인 인간 성격이 형성되는데 열등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죠.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잘 분석해야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비교 대조를 하면 프로이트와 자, 아들러의 관점의 차이가 있죠. 이런 성격 형성에서 관점 차이. 그쵸? 자, 프로이트는 어떻게 되면 프로이트는 본능적 욕구와 사회적 관계에서 어느 쪽입니까? 화살표를 표시하세요, 여러분. 이 관계죠. 자, 그 다음에 아들은 어때요, 여러분? 이 반대가 되겠죠? 본능적 욕구하고 사회적 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아들은 이 과정에서 뭘 강조해서 이 사회적 관계에서 열등감을 강조했던 거죠. 자, 정리됐습니까? 세 번째 문단 주제법 들어가세요. 자, 그럼 아들은 여러분 어때요? 이제 이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열등감 역할을 강조했으니까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거기에 포인트를 주겠죠. 그 다음에 우울감에 대한 욕구와 그래서 주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3문단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 우울감의 욕구와 그 다음에 열등감 극복 여기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열등감이란 건 여러분이 알다시피 용모나 능력 등에서 남보다 못하는 느낌을 우리가 보통 열등감이라 하죠.
자, 그 다음에 즉 인간은 열등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앞문장, 즉 열등감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아들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이 생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열등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네요. 일단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쵸? 아직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는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이 아기는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열등감도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예. 자, 했는데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열등감은 인간이 어느 정도 사회성을 갖게 된 이후에야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아들러는 인간은 누구나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 이걸 뭐라 해요? 우월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주제도 우월감의 욕구가 있었죠. 그래서 우월감을 갖고 싶어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아들러의 판단이죠. 됐습니까? 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일반적인 심리라고 했고요.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이들에게 뒤처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열등감을 느낀다는 이야기죠. 뒤처졌다 했으니까 열등감을 느끼면 됐습니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열등감을 극복하여 우울감을 갖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을 돕는 역할. 이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쵸? 열등감의 좀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역할. 자, 이 역할은 아들은 인간은 누구나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 즉 우월감을 갖고 싶어 하며 그러한 마음에 생기는 것이 열등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우월감으로 인해서 열등감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열등감을 극복하여 에이선트. 남에게 인정받으는 마음이 움직임이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뭐라고 여러분? 추진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추진력. 예. 이 말의 의미적 해석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쵸? 권력의 의지의 개념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죠. 권력의 의지라고 하였다 했으니까 하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우월감에 대한 욕구가 인간을 움직이는 최대의 동기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핵심적 요소가 우월감이 되겠죠. 자, 이제 네 번째 문단 주제 뽑기 바랍니다. 자, 신경증 원인에 대해서
아들러와 프로이트가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번째 문단 주제는 신경증의 원인에 대한 아들러와 프로이트 관점 차이가 되겠죠, 여러분.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인간의 현재 모습을 규정하기 위한 요소에 있어서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생각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점 차이까지 봐줘야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면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반면을 찾으시고 펴죠. 그럼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프로이트는 신경증의 원인으로 뭘 중시했어요? 성충동이죠. 됐습니까? 근데 아들은 뭘 중시했습니까? 자의 욕구나 성격 경향을 중시했죠. 이렇게 내용이 다르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신경증 원인에 대해서. 이런 거 빨리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반면 해놓고 이제 쭉 내려갔어. 프로이트가 자, 과거의 경험이 뭐가 돼요? 원인이 되어 현재의 모습이 규정된다고 봤어요. 그쵸? 근데 아들러는 어때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 현재 모습을 규정하고 있죠. 즉, 프로이트는 인간의 현재 모습을 규정한 요소가 과거의 경험이 원인이 되어 규정된다. 즉, 과거의 경험이 원인이 되어 현재 정신적 예상을 입는다는 이야기죠. 그쵸? 프로이트에 의하면. 됐습니까? 자, 반면에 아들러는 인간의 현재 모습을 규정한 요소는 어떠한 목적을 갖는다에 따라 규정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됐습니까? 이런 걸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짓습니다. 자, 당시 여성들이 지니고 있던 열등감이 자, 남성들보다 사회적 지지가 낮은 데에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문제 원인을 분석했죠. 즉, 이 말은 사회 문화적 요인이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네 번째 문단을 분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 주제 뽑아 보세요. 그렇죠. 열등감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아들러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주제는 5문단 열등감에 대한 보상과 재교육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됐습니까?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보상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이때 보상이라는 말의 개념 정의는 정신적, 신체적 결점이나 약점을 의식할 때 다른 면의 일을 해냄으로써 그것을 보충하려는 마음의 작용이죠. 그죠? 보충하려는 마음의 작용을 보통 우리가 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 쭉 하면서 보상의 결과로
뛰어난 업적, 반사회적 행동 등을 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때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것은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 또는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열등감에 대한 가다보상의 결과가, 그건 열등감에 대한 가다보상의 의미적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쵸? 가도보상의 결과를 이뤄낸 애니까 뛰어난 업적이나 반사적 행동이 되겠죠? 자, 긍정적인 애로. 뛰어난 업적, 그 다음에 부정적인 애로. 어떻게 되면 부정적인 애는 여러분? 그죠? 반사회적 행동. 구분됐습니까? 긍정과 부정의 예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즉 긍정의 예로는 뛰어난 업적, 부정의 예로는 반사회적 행동.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결론. 그래서 자,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활 양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재교육이 필요하다 보였죠. 즉 재교육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재교육이죠. 자, 됐습니까? 6번째 문단 주제 뽑기 바랍니다. 자, 6번째 문단에서는 중간 부분에 핵심 키워드가 나오네요. 자, 목적론적 비결정적 이론을 주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 근거해서 6번째 문단 주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론적 비결정론. 자, 이론을 주장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의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설파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의가 드러나 있죠. 자,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는 자, 인간이 과거 경험에 얽매여 원론적 결정적 이론과는 다른 관점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 지문에서 역발상하면 되죠. 자, 원인의 역발상이 뭡니까? 다른 관점이니까 목적론이죠. 결정적의 비결정론이 되겠죠. 이렇게 다른 관점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목적론과 비결정 이론을 주장했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여러분. 별거 아니죠. 어려운것처럼 보여도. 예. 자, 그런 까닭에 아들러는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극복할 용기를 가지고 변모할 수 있다라고 설파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가치를 둔 거죠. 그래서 의의 부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이제 문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분석해 주세요. 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 1번은 가장이라는 단어가 또 붙어 있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차이점 위주로 단위론과 비교 불명히 했었죠. 이런 비교. 그 다음에 중심화제의 특성을 밝히고 있죠. 즉, 좀 더 명료하게 이야기하면 개인 심리학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여러분. 아들러의. 예. 그럼 2번 답지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예. 프로이트 이론과 아들러 개인 심리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기한 후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분석되어 있지도 않죠.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3번 답지 분석하세요. 예, 장단점 비교 없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 제시 없습니다. 4번 답지 분석하세요. 예, 유사한 개념을 분석하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이론 아래 통합됐다라는 것도 없죠. 5번 답지가 매력적이죠. 구체적인 사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해결 방안 제시했습니까? 아니죠. 방안의 한계도 설명했습니까? 아니죠.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분석하세요. 이것도 가장 적절한 거네요. 답은 4번이죠. 자, 근거 제시합니다. 예, 네 번째 문단에 근거합니다. 프로이트는 신경적 원인으로 성충동을, 아들은 뭐 했습니까? 두 개 있었죠. 자해 욕구하고 성격 경향 중시했죠. 됐습니까? 프로이트는 신경증의 원인으로 자해 욕구나 중시했다라고 했는데요. 프로이트 여러분 아들러예요. 분석 잘하세요. 그죠? 당연히 프로이트가 신경적 원인으로 성충동을 중시했죠. 이 부분의 포인트입니다. 그죠? 만약 여러분 보세요. 자해 욕구나 성격 경향을 중시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러죠. 근데 성충동을 중시한 사람은 프로이트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1번 답지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오문단의 근거입니다. 그쵸? 아들러는 열등감에 대한 보상이 가닥이 이루어진 예로 뛰어난 업적과 반사회적 행동을 들었죠. 기억났습니까?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답지 분석하세요. 2번, 3번 답지는 이문단의 근거네요. 그죠? 이 문단에 보면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격 형성에 본능적 욕구가 아들러는 사회적 관계가 더 영향을 미친다 했죠. 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5번 답지 분석하세요. 1문단의 근거죠. 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프로이트가 성충동을 인간 행동의 근원으로 보고 이를 모든 인간은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데 아들러가 반박한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이트와의 어떤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쵸? 즉 아들러가 자신의 학설을 모든 인간에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프로이트가 그렇게 하려고 했고 이에 대해 아들러는 반박하면서 거리감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예. 3번 문제 분석하세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3문단에 근거하면 아들러는 열등감에서 벗어나 우월감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인간을 움직이는 최대의 동기로 봤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열등감을 병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심리로 봤죠. 근데 여기서 열등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이다. 이러면 이게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1번 답지의 키워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봤죠. 갓난 얘기는.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예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답지는 열등감이 생긴다죠. 됐습니까? 3번 답지도 여러분 보세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2번, 3번 잘 분석하세요. 그래서 2번 지문은 3문단에 근거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답지도 3문단에 근거하겠죠. 1번 답지도 3문단에 근거하죠. 예, 그래서 이런 건 잘 봐주셔야 돼요. 당연히 5번 답지도 3문단에 근거하겠죠. 자, 그 5번 답지는 여러분 어떤 게 키워드가 될까요? 그쵸? 열등감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울감을 갖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구체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분석해 주세요.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1번이죠?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프로이트 아들러
먹종론과 비결정론은 누구 이야기예요? 아들려죠? 근데 여기서 프로이트랑 마저 틀려요. 틀렸죠? 이렇게 실 수 있나? 그죠? 되게 쉽죠? 예. 여기 나온 뭐 심리학 분야의 트라우마는 정신적 예상, 뭐 또 충격 이렇게 쭉 나오죠.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험 증상이다 했고, 그 다음에 A는 자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성인 후에도 물에 들어간 것을 두려워했고, 자 A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공포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다음 물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예. 자 2번은 키워드가 뭡니까? 원론칙 결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비판이라고 보면 되겠죠. 3번 답지는 예, A가 갖고 있는 목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죠. 4번 답지는 긍정적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아들러는. 그 다음에 5번 입장은 자신의 견해가 옳다 증거죠.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서 여러분 이제 20차시 끝났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